안녕하세요. 맥키니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자, 오늘 오후에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실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언론이 이제 아침에 나타났던 부분이죠. 현재 기사도 오전에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자, 베트남 보건부에서 10일 코로나 백신 보호 효능. 자, 논란이 되고 있는 보호 효능의 직접적인 어떤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과 자, 면역원선을 기반으로 한 외삽 형태의 보호능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어떻게 할까 이 부분 논의를 한다는 거거든. 상당히 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오후에 평가 방법의 지침을 세우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자, 전반 투엔 보건부 차관이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특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요. 백신의 보호 효능 관련되는 평가 방법. 자, 나노코박스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이제 백신 개발하고 있는 이제 코비박이라든지 ARCT154 여기에도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에 3상 중간 결과안에서 윤리위원회 승인을 두 번째 회의에서 이제 9월 16일 승인을 받은 상태죠. 나머지 두 개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보건부는 이 코로나19나 델타 변이 관련해서 보호 효과가 있을 직접적인 어떤 데이터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3상을 진행하면서 초기 중간 한 4개월 정도 해서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3상을 통해서 이 백신을 접종받은 그 다음에 접종하지 않은 이 대조군을 대신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이 백신을 접종한 중에서는 8명 그 다음에 접종을 하지 않은 쪽에서는 162명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백신 효과를 수식에 따라서 계산해서 이 95%라는 이제 보호 효과를 중간 결과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도 뭐 정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나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더나도 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하고 나머지 WHO라든지 긴급 사용 승인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런 어떤 직접적인 어떤 효과의 어떤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감염된 어떤 환자 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발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계속 이제 명역 원성을 기반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보호 효과를 간접적으로 이제 추정하는 이제 가학성을 입증한 어떤 데이터는 계속 내었는데 이 감염자 수 발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오늘 이제 평가 기준 논의를 하게 되면 나노코박스의 베트남 현지에서 어떤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노젠의 어떤 그간의 면역우선 기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허용을 해준다고 하면 이 지연하는 어떤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승인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WHO라든지 뭐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보호 효능에 관련되는 직접적인 데이터를 요구한다고 하면 이 감염자 수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중간 데이터니까 전체 이제 뭐 이 데이터는 내년도까지 나옵니다만 일정 수의 어떤 부분들은 나올 수 있는 게 6월 11일 했으니까 7월, 8월, 9월이면 접종도 이제 지난달에 이제 다 투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어떤 시간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현지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도 사실은 이제 주석이 또 나노젠을 또 방문하면서 그간의 그 긴급 승인 관련되는 지연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또 이 보건부 차관이 주재하는 이제 회의가 오후에 열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또 다녀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회의가 아니라 특별 실무 그룹 회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검토뿐만 아니라 촉구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노코박스와 코비박과 ARCT154 관련되는 부분에서 향후에 나머지 부분들 백신도 뭐 이상이라든지 3회 이상 요런 어떤 상태가 있는 부분이고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달에는 이제 긴급 허가 지침 관련되는 부분들도 받고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정적인 어떤 부분을 항상 되지만 이 면역 원성을 통한 어떤 보호 효과를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할지 가교 평가에 지침이 되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다양한 이제 의견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오후 이제 세션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원성을 기반한 보호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어떻게 지금 이제 결정을 낼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노코박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개의 어떤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 향후의 어떤 평가에서 이 부분들을 중고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보건부는 계속 이제 올해는 최소한 한 개의 어떤 국내 백신이 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가장 임상 정도가 빠른 게 나노코박스니까 나노코박스의 어떤 중심에 가이드라는 여전히 뭐 유효하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이제 긴급 승인이 신청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 그 당시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파멘 웅린 이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달에는 사실 이제 6월 11일 날 그 3회의가 시작됐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했다는 것은 최소한 이제 3상을 통해서 이런 어떤 테스트 완료를 통해 가지고 이 과학적인 어떤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6월 달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7월 달에도 긴급 승인 관련되는 부 요구되었을 때 긴급한 상황이면 WHO라든지 보건부, 국무총리 어떤 요청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긴급 허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부 그 담당 실무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요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되다. 근데 이제 각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임상에 참여한 사람이라든지 이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이 왜 이제 이러냐면, 사실은 이제 작년 말 올 초에도 정부가 이제 나노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노젠은 이제 면역원성 중심의 형태만 있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했다가 이제 보건부에서 6월 달에 이제 긴급 승인을 막상 넣어 보니까 계속 이제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지연되고 있는 어떤 중심적인 어떤 프레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면역 원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마치 좋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전쟁이 나면 잘 싸울지는 몰라도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3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 이 이제 딘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확신이 부족하면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WHO라든지 뭐 코백스라든지 이런 쪽까지 가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 뭐 이럴 수 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6월 달에도 보면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이 보건부 과학기술훈련부 부국장도 단지 이거는 면역원성이다. 그래서 발병률을 줄이거나 질병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요구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과연 이제 면역원성을 근거로 해서 보호 효능을 인정하는 어떤 절차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이 실제로 감염자 수를 통해서 보호 효과를 증명할 건지, 이 부분들을 이제 결정하는 단계까지 왔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뭐 7월 달에도 이제 판민지 총리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총리라든지 뭐 보건부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이제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안 되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도 이제 보건당국이 긴급 사용허가 검토를 착수하죠. 3비까지 안 하고 3A까지를 해서 유리한 조건. 왜냐하면 작년부터 본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 빠르게 하고 정상 때보다는 빠르게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만 보건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이런 절차들을 기간도 축소해서 하고 있지만, 이 당국은 성인 검토에 앞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데, 결국은 진행했던 임상 결과, 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심사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일괄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도 윤리위원회 하기 전에 또 보건부가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두고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면서 원칙과 규정을 지킬 것이다. 이런 어떤
상태는 계속 이제 일단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 좀 더 이제 빠르게 하려고 하면 이제 베트남 자체에서는 결과가 좀 이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 뭐 WHO나 다른 쪽에 갔을 때는 그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서 할 건지 일단은 승인해주고 WHO에서는 요 부분 데이터를 하면서 넣을 건지 요 과정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주가 흐름에서 보면 대부분 좀 빠졌죠. 시장도 빠지고 했는데 이 머크에 이제 이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머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갭을 좀 메꾸는 작업들을 아직도 보면 한 일주일 넘게 하고 있는데요. 머크가 미국 FDA에다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신청했다는 거죠. 보통 이제 머크의 어떤 부작용 논란은 계속 있는 상태인데 어떤 경쟁 약물들이 뭔가 이제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제 백신하고 이제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빠지는 흐름들이 그 10월 초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영향을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면 이제 뭐 환율 자체도 지금 올라가고 미국에서도 이제 머크가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장전입니다만 뭐 다른 이제 뭐 하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이제 백신 관련주 뭐 노바백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경구용 치료제가 이 백신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그 일라릴리라든지 리레로는 이런 쪽에도 뭐 영향을 주고 있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글락스미스 클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HLB 흐름을 보면요. 제가 이제 내일까지라고 했습니다. 내일까지가 이제 이 5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에서 이 파동이 안 생기면 기술적으로는 다시 또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 라인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수급상으로 보면 오늘 보면 외국인들도 좀 매도를 하고 기관들은 좀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이제 삼거래를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 라인 뭐 57,000원대 이제 5만원 라인에서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제 방향을 바꿀 만한 어떤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없이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 내일이 이제 기간상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의 분위기 보면 뭔가 나올 듯한 어떤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어떤 시간 내에 버텼을 때 올라가야 되지, 안 그러면 또 떨어졌다가 나중에 올라오면 이전에 어떤 상승 흐름을 회복할지 안 할지는 좀 재료의 강도나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자, 이번 주가 상당히 뭐 중요한 주고요. 내일의 어떤 흐름들이 HLB의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어떤 날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에는 또 한 100원 정도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주시하시면서 투자 대응들 꾸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